오늘 홍콩 증시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준 변수는 일본의 정치 상황 변화가 촉발한 글로벌 외환 시장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집권당의 새로운 총재로 비둘기파 성향의 인물이 선출되면서 시장은 일본은행이 기존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곧바로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띨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대다수 중국 기업들의 수익 기반이 위안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들 기업의 이익을 홍콩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악화시키고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달러 강세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시장을 떠나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부추기기 때문에 홍콩 증시의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일본의 국내 정치 문제가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라는 연쇄 고리를 통해 홍콩 증시의 밸류에이션과 수급 모두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가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들이 홍콩 증시의 근본적인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하락을 이끈 변수들이 대부분 단기적이거나 외부적인 충격인 반면 홍콩 증시를 지탱하는 힘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가격 결정권의 전환, 즉 홍콩 증시의 주도권이 서구의 글로벌 자본에서 중국 본토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국신증권과 국회증권 등 주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이 핵심적인 관점은 홍콩 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홍콩 증시는 미국의 금융정책, 특히 연준의 금리 결정과 미국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에 고정된 페그제 시스템 하에서 이는 당연한 이치였고, 전 세계를 순환하는 글로벌 유동성의 향방이 곧 홍콩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나타난 현상, 특히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은 이 전통적인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남양 자금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본토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가 아닌 중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자금과 논리가 홍콩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가치 평가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홍콩 증시가 글로벌 변수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던 시장에서 벗어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경제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항생 지수의 목표치를 높게 제시하는 근거 역시 바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자본이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9월에도 남양 자금의 순유입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의 강력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했고, 이는 본토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 흔들림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의 흐름은 시장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과 산업 섹터의 희비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관찰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인 섹터들은 현재 글로벌 자본 시장의 핵심적인 화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관련주의 동반 급등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달러화의 가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금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일부 마니아들의 투기적 자산을 넘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제도권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시티은행과 같은 주류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 것 자체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입증하며, 홍콩 증시에 상장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이러한 글로벌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지속적인 강세 또한 단순한 업황 회복의 시그널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SMIC와 화웅 반도체가 연일 강한 흐름을 보이는 배경에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AI 모델이 기존 모델 대비 API 사용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AI 기술 도입의 경제적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AI 응용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AI 연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에 대한 막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이 이들 중국 파운드리 기업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AI 생태계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첨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들 기업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한 시가총액 그 이상이며, 홍콩 증시는 이러한 중국의 기술 굴기 스토리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인 셈입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마이크로포트 메디컬과 그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시장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신박관리 사업부의 지배구조와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만 하는 투자 계약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기술력이나 제품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할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가 발표한 사업부 통폐합 및 구조조정 계획은 이러한 오랜 난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복잡한 계약 관계의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P모건이 평가했듯 회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중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소식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화답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약세를 면치 못한 섹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들 또한 명확해집니다. 대표적인 우량주 중 하나인 리오토의 주가 하락은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기술 전환의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9월 차량 인도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더 깊이 분석해보면 단순히 판매 대수가 줄었다는 문제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리오토는 그동안 EREV라는 독자적인 기술 노선으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최근 업계의 대세가 완전 순수 전기차로 급격히 기울면서 리오토의 핵심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리오토가 기존의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도 과거와 같은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며, 기술 전환기의 선도 기업이 겪게 되는 성장통과 불확실성을 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카오 카지노 관련 주들의 동반 하락은 단기적인 악재와 구조적인 우려가 겹친 결과입니다. 9월 매출이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직접적인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한 달치의 실적이 아닙니다. 태풍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그 기저에 중국 본토의 경기 둔화 가능성과 잠재적인 여행 수요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억누른 것입니다. 또한 JP모건이 CATL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는 점과 더불어 몇 달 뒤에 초기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기술적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홍콩 증시는 구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발생한 단기적인 숨고르기 장세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홍콩 증시 투자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가치 평가의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증권이 제시한 5대 핵심 투자 섹션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AI 분야는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에 따라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AI 서비스 확장과 SMIC와 같은 반도체 상류 공급망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혁신약 분야는 대다수 산업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와중에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독보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 수출이 지속적인 주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원자재 분야는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살아남은 선도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증권 및 보험 등 비은행 금융 분야는 중국 본토 A주 시장의 상승세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현재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어 향후 주가 회복의 잠재력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분야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지만 담배나 생수와 같이 수요가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나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고 있는 의류 기업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기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모든 투자 전략은 홍콩 증시가 더 이상 미국 금융시장의 위성시장이 아닌 중국 경제권의 핵심 자본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에 기반을 둡니다. 따라서 향후 홍콩 증시 투자의 성패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 흐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